누군가 너를 화나게 했는가? 그것은 내가 그것을 화나는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누군가 너의 감정을 자극했는가? 그것은 내가 그 일을 기분 상하는 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지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너의 감정에 불을 붙이고 습관처럼 그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지 말라. 얼마 전 지하철에서 70대 노인과 60대 젊은 노인이 좌석 문제로 주먹 다짐을 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기자가 보기에는 연세 지긋한 노인들이 그깟 자리 때문에 치고받고 했다는 사실이 황당하게 느껴졌나 보다. 나이 들면 참을성도 많고 모든 걸 긍정하며 감정을 잘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니다. 어린애처럼 사소한 것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아주 많다. 그들은 어른 말을 들어주지 않는 젊은이를 못마땅해 하거나 노인을 무시한다고 혀를 찬다. 부모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자식들을 야속해하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걸 먹고 왔다고 서운해하기도 한다. 그런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면 그야말로 늙은이의 심술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곱게 나이 먹어야지 하는 말 속에는 나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모나지 않은 행동으로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곱게 나이 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감정 관리를 해야 한다. 인간은 때로 큰 불행보다 오히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감정들에 쉽게 휩쓸린다. 이를테면 기분 나쁨, 짜증, 분노, 화에 휩쓸려 하루를 망치고 나아가 일생을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게 만든다. 그러니 곱게 나이 들기를 원한다면 시시때때로 부딪히는 작은 감정들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A씨는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르다가 병원에 실려왔다. 그는 평소에도 쉽게 화를 내고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얼마간의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은 다음 왜 그렇게 화가 나세요? 라고 물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실 모르겠다는 그 말이 정답이다. 알면 고치면 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정신을 흔들어대는 화.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젊을수록 좋다. 일반적으로 화의 원인은 쉽게 알 수 있는 것과 왜 내가 화를 내는지 알 수 없는 것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는 대개 주변 상황과 관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소음은 화나게 만드는 요인이다. 더위를 참지 못하는 이에게 더위는 짜증을 일으킨다. 반대로 화의 원인이 합당하지 않거나 왜 그런지 알 수 없다면 대부분 내면적인 심리에 문제가 있다.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잠재되어 있다가 현재에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내면의 분노가 튀어나와 쉽게 화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원인을 염두에 두고 화의 이유를 생각해 보자. 분노는 약이 오르는 것처럼 아주 가벼운 정도에서부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경로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자연스러운 생리적, 정신적 욕구에 만족하지 못하고 좌절하면 분노가 일어난다. 신나게 빨고 있는 젖병을 빼앗으면 아기가 짜증을 내듯 사람은 누구나 욕구가 좌절되면 바로 분노로 연결된다. 분노를 일으키는 장애물은 사람이나 어떤 사건일 수도 있다. 아니면 자신의 신체적인 불만이 이유가 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분노가 일어난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해 본 이라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거절을 당하거나 부당한 질책, 비난을 받은 경험도 쉽게 분노로 연결된다. 개인의 자존심에 위협을 받거나 상처를 받으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다. 세 번째, 분노는 보고 배우는 경우가 많다. 자기 자신의 분노도 있지만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분노 표현 방식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신이 분노했던 방식을 모방하고 학습하는 것이다. 분노가 표출되는 방식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성격이 분노 표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화가 나면 남을 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스스로를 못 살게 하는 등 자학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을 이기지 못해 움츠러들거나
안으로 분을 돌려 자신을 괴롭힌다. 자신에게 향한 분노는 종종 자살로 이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를 보다 쉽게 표출할 수 있는 대상에게 분을 푼다.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와서 눈 흘긴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분노를 자기보다 약한 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닌 애완동물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뭐니 해도 분노 표현의 극치는 살인이다. 좌절감을 안겨준 당사자나 분노를 유발시킨 대상을 죽임으로써 분을 푼다. 법구경에는 애욕보다 더한 불길이 없고 성냄보다 더한 독약이 없다고 쓰여 있다. 셰익스피어의 고전 오셀로에서 오셀로 장군은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오해하고 분노에 눈이 뒤집힌 나머지 아내를 목 졸라 죽인다. 나중에 모략이었음을 깨달은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억제하지 못한 한순간의 분노가 그의 삶을 비극으로 끝나게 만든 것이다. 순간의 사소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불행한 사건으로 확대되는 일은 우리 일상에서도 수없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타오르는 분노를 다스릴까? 첫째로 참는 힘을 길러야 한다.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처럼 화를 사귀는 처방은 바로 참는 데 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다. 화를 누르고 참는 동안에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화가 치밀었을 때 바로 행동하면 결국 후회만 남는다. 일단 참는 연습을 먼저 해보자. 한 템포 늦추어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둘째, 스스로 자존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격지심으로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주위에서 자신을 존중해 준다고 해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이 약하면 쉽게 분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릇이 부실하면 물이 잘 담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안 담기는 물이 죄가 아니라 부실한 그릇이 잘못이다. 셋째, 분노를 직면하고 인정하며 그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한다. 대부분 분노를 일으킨 원인이 자신의 바깥에 존재한다고 믿지만 알고 보면 내면적인 문제와 연관될 때가 더 많다. 석가모니는 말했다.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없다. 스스로 그 목숨의 정열을 제어하고 평등한 지혜의 선정으로 해탈하면 다시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지 않는다. 참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오직 참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우라나 화병 같은 신체적인 증상이 일어난다.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영국 속담을 생각하면 분노는 자연적으로 일어나지만 이를 제어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임을 알 수 있다. 인위적인 노력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전환될 때 진정으로 화를 다스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오랜 시간 습관처럼 분노를 길들여야 이룰 수 있는 경지다. 젊어서부터 일상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화, 그 불길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살펴라. 화에 부드럽게 대처하는 지혜로운 현자가 바로 미래의 당신이기를 바란다.